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열린 국회의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 1차 핵실험이 지난 지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한 기본 대응 전략은 뭡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본 전략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고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입니다. 또 이란 핵 협상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핵을 보유하고 유지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핵실험할 가능성? 북한은 추가로 핵실험할 가능성을 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 또는 첩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방산비리 문제 등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과 고대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회는 아베 정부가 왜곡된 역사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변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지난 3월부터 5주 동안 재난간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재난간호 교육과정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대규모 모의 훈련을 하며 재난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간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정사윤 중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2005년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재난간호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간호교육과정은 국가 재난위기 발생 시 대비 대응 능력을 갖춘 재난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간호사 보수교육 과정입니다. 재난간호 지식과 기술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4차례의 이론과 단계별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의 단계부터 화생방 재난 등 특수한 상황까지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습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수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난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각 기관에 돌아가셔서 재난간호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보제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교육과 대규모 재난 모의 훈련 교육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재난안전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직장에 복귀해서도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에볼라 등 전염병 확산 상황과 자연재해 등 실제적인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제공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재난 상황에서의 간호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세월호 침몰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간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재난간호교육과정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재난간호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지난 7일 단행된 전반기 장관급 장교 인사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특수전 사령관, 공군 작전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신임 해병대 사령관에는 이상훈 중장,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장경석 중장,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관에는 김정식 중장이 각각 취임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13일 부대 연병장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2대 33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이상훈 중장은 제33대 해병대 사령관 겸 제4대 서북도서 방위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해병대 역할을 깊이 성찰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충성과 명예, 도전의 해병대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이어 해병대는 부여된 임무를 공세적으로 완수하고 야전성을 회복해 선견, 선수, 선제의 직관으로 적이 도발하면 처절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2대 사령관을 역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은 이날 이임과 함께 34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장경석 중장을 신임 사령관으로 맞았습니다. 14일 김유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 제25, 26대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장경석 중장은 26대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장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강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 정착을 통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최강의 특전부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사령관은 이어 지휘 방향으로 유사시 최고의 전투 능력 발휘를 위해 특수전 장비 발전과 훈련 여건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특수전 사령부를 지휘해온 25대 사령관 전인범 중장은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공군작전사령부는 지난 13일 부대 연병장에서 제32대 33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이날 이취임식에서 33대 사령관에 취임한 김정식 사령관은 강하고 믿음직한 정예 작전사령부 육성을 위해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한 필승의 전사 양성과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최차규 총장은 훈시를 통해 작전사령부는 공군의 모든 작전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는 핵심 부대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약 5년 만에 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 측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야스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각각 차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국방안보정책과 협력 현황,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1998년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2009년까지 9차례 열렸습니다. 병무청이 13일 육군훈련소에서 올해 첫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군에 입영하는 날이 이별의 슬픔을 나누는 날이 아닌 축하와 격려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 입영문화제에서는 입영하는 아들과 가족들이 끈끈한 정을 느끼도록 부모님을 업고 걷는 어부박길과 부모님 발을 닦아드리는 세족식, 부모님이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쓰기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역 민간단체 등의 재능 기부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군악대와 의장대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나라의 부름에 당당하게 임하는 입영 장경을 축하하고 그런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와 가족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장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병역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입영 장정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관광과 숙박, 이발 등의 할인 혜택 제공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창설된 과천시 여성예비군 소대가 7일 모락산대대에서 유격훈련을 체험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유격체험에는 소대원 40명 중 28명이 참여했으며 유격체조와 화생방, 각종 장애물 극복 훈련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했습니다. 소대원들은 완벽하진 못해도 끝까지 노력하는 강인한 군인 정신을 보여줘 기감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갔다 제대했고
그랬는데 진짜 굉장히 힘들겠구나. 우리 아들들 다시 한번 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과천시 여성 예비군들은 이날 부대에 음료와 빵을 전달하고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과천시 여성 예비군은 앞으로 연일회 6시간 향방 작계 훈련을 받고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선무 활동과 전투근무 지원, 각종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최근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호국영령 추모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 행사는 대구, 강릉 지역과 더불어 공군의 3대 추모 행사로 경남 사천시 선진리성에 위치한 충령비에서 개최됐으며 제1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상태 예비역 공군대장, 공군교육사령관, 공군 참전유공자회 등을 비롯해 6.25 참전용사 200여 명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호국영령 추모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 보훈 정신을 고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진리성 내에 위치한 공군 충령비는 사천기지 소속으로 활약하다 장렬히 전사한 공군 장병 113인을 기리는 곳으로 1958년 당시 사천기지의 단장이었던 오점석 대령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항공기용 와이퍼가 국산화됐습니다. 화인정밀 주식회사가 항공기 방풍창을 닦는 와이퍼의 군 제한 사항을 3년 만에 모두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수리온 1호기부터 25호기까지는 미국 업체의 장비가 들어간 상황인데 앞으로는 화인정밀 제품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방산의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리온 와이퍼 시스템 내구성 시험 영상입니다. 24시간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상황. 좌우 45도로 정확히 움직이며 흘러내리는 물을 양쪽으로 빠르게 밀어냅니다. 항공기 방풍창을 닦아내는 와이퍼 체계는 와이퍼 지지대인 암과 링크, 유리를 닦는 블레이드, 장비를 작동시키는 모터, 감속과 좌우 각도를 유지시켜주는 속도 변환기, 모터의 회전을 속도 변환기로 전달해주는 후렉스 드라이버 등 8가지로 구성됩니다. 자동차용 와이퍼와 비슷하면서도 주요 구성품과 작동 원리들은 크게 다른 게 사실. 전기와 전자, 기계, 고무, 금속 가공 등이 모두 망라된 체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많이 작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상당히 자료 조사도 많이 했고, 제가 당시에 자동차 부품 쪽에 한 30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아마 평가위원들이 아마 보고 저희 회사는 규모 작지만 저희 회사를 선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항공기용 와이퍼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 4곳뿐. 그나마 1차와 2차 세계대전 등을 치르며 100년 이상 노하우가 축적된 히든펀치 기업들입니다. 현재 25호기까지 양산된 수리온 와이퍼 체계의 경우도 미국의 군 리치사 제품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해봤자 해외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 개발한다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국내외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구성 시험 1000여 시간, 가혹 조건 환경 시험 등 군 요구도를 모두 통과하고 개발에 성공한 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규격화, 목록화까지 끝나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은 연구개발했고, 따라서 이제 비용도 상당히 좀 거의 예상했던 개발 비용이 거의 배가 정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해서 카이에서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제 그런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걸 인정을 해서 최초 이제 2차 양산, 수리온 2차 양산분 66대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미국과 독일의 히든펀치 기업처럼 항공 부품 분야 장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꾸준한 노력과 혁신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외국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대부분 항공기 부품 회사들이 100년 기업이었었어요. 100년 기업. 최하가 70년도, 조금 웬만한 회사들은 거의 150년 기업입니다. 저도 제 화인정밀이라는 회사를 그 100년 기업으로 좀 키우고 싶은 제 실은 꿈입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이퍼 시스템이나 항공기 부품의 대표적인 대표주자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위에 몇 손가락 꼽히는 아주 큰 기업으로
제가 키워가려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1975년 포니 자동차의 작은 부품 회사로 시작해 항공기 부품업체로 성장한 화인정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히든펀치 기업으로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형형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형형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다는 것을 만인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의사라면 환자가 부탁하는 도움의 손길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한 번의 우연을 인연으로 만든 국군 일동병원의 이민호 대위를 사랑의 군에서 만나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을 소개합니다. 어디 가시죠? 네, 국군 일동병원 부탁합니다. 아, 그럼 국군병원 가시면 혹시 군의관님이세요? 예, 군의관입니다. 아, 군의관님이세요? 네네. 혹시 보시는 과는 전공 무슨 과 보시나요? 아, 저 신경외과 하고 있어요. 신경외과. 아, 신경외과요? 네네. 혹시 아세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많이 불편한데 다른 병원에 진료를 좀 다니기는 했는데 거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몸 상태에 대해서 나는 정작 환자로서 내가 답답했던 부분이 손, 다리, 말 어눌한 거, 글씨 잘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저는. 어쩌면 수술보다도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뿐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사와 손님의 관계이긴 했지만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자기네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진료를 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인 거고,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에서 더 추가 진료를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아저씨가 흔쾌히 와주셔서 진료가 됐던 거예요. 남편이 머리에 종양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청천벽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민호 대위님이랑 CD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리고 같이 와서 이렇게 만나서 뵙고 또 이렇게 병원 예약까지 해주시고. 이민호 대위와 MRI 영상이 담긴 화면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면 충분히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 쪽 입장을 그렇게 고려를 해주면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느낌이 그렇게 확 와닿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려고. 아저씨는 저한테 너무 많이 고마워하세요. 제가 한 거 이상으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의사는 환자한테 훌륭한 진료, 훌륭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음, 관심,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만나고 그냥 가서 수술하시면 되시죠. 그냥 이걸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약까지 해주시고 거기 또 와서 봐서 또 우리를 또 면회까지 오시고.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이민호 대위님을 의사로서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환자를 생각하며 입대 전 자신이 다니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 덕분에 한강용 씨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로 제가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더 많은 걸 느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병사들, 애들 아파하는 애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이렇게 애쓰는 부분을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앞서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올해 첫 현역병 입영문화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이별의 슬픔을 나누는 입소식이 아니라 축하와 격려의 자리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이 새로웠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국가의 부름에 당당히 응한 대한민국의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